감히 한국이랑 중국을 비교해? 중국의 한 식당 안에서 금발머리 독일 여성과 중국인 식당 종업원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이 외국인 여성에게 중국인 직원은 삿대질까지 하면서 가게를 나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내일 저는 제 고향인 독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지금쯤 중국에 있어야 할 제가 중국에서의 어이없던 경험으로 인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지난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세계 여행을 다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호텔 근처에서 2인조 강도를 당했던 미국에서부터 제가 떨어뜨린 지갑을 되찾아 주려고 제 뒤를 따라오던 한국인 남성을 피해 도망가기도 했었던 한국.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을 돌아다니며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여행지였던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미국에서 있던 강도 사건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중국에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이고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도 세계 2위라는 소리를 들어서 솔직히 엄청나게 기대를 하며 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동안은 그야말로 힐링하고 돌아간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어디를 가나 친절한 시민들, 깨끗한 거리, 남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모습들까지. 치안이 좋지 않았던 미국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세계 최고의 안전한 거리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 중국 땅에 내리기 전부터 저는 중국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고야 말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중국 항저우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진실을 서서히 알게 되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정작 나라마다 어느 지역이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여행하기로 했었는데요. 미국의 뉴욕, 한국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제일 큰 도시 중 하나인 항저우로 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마치고 공항을 한 바퀴 둘러보며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탑승해야 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며 면세점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데요.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누군가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탑승 지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면세점 매장 안을 보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아시아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해서 흥분해서 저런가 보네. 이렇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 이런 순진했던 생각은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역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라서 그런지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폰을 뚫어버릴 정도로 시끄러운 말들이 제 귀를 강타하더군요. 역시 이번에도 싸움이 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세계 어디를 가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테니 말이죠. 드디어 비행기는 출발하게 되었고 상공을 가로지르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나서 저는 한숨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뒷좌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말고도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몇 보였는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눈을 감고 있더군요. 저는 곧 미간에 주름이 생길 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스튜어디스를 호출했습니다. 저기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는데요.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해요. 그 스튜어디스는 곧바로 제 뒤에 앉아있는 아시아 남성에게 주의 차원에서 뭐라고 하더군요. 내용을 들어보니 중국말이었어요. 뒤에 앉아있던 남성은 중국인이었던 것이었죠. 그 중국인 남성은 스튜어디스를 향해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평소 말투보다 격앙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그 스튜어디스 분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얼굴로 대화를 마치며 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죄송하지만 뒤에 앉아있는 남성분은 신경 쓰지 말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의는 줄 텐데 아무래도 중국인이다 보니 주의를 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항저우까지 비행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으니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용한 기내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끄럽게 한 사람이 누구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스튜어디스에게 대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저도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스튜어디스에게 귀마개를 요청한 뒤 귀마개를 낀 상태로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 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뿐만이 아니더군요. 뒤에 중국인 남성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눈치를 못 챘는데 비행기 안에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인가? 보는 사람들마다 왜 이리도 시끄러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 비행기는 항저우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입국 수속을 가는 길마다 시끌벅적하더군요. 저는 빨리 이 공항을 벗어나길 바랐어요. 저는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욱 몰랐기에 제가 미리 예약했던 호텔까지 가야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도 택시가 없는 나라는 없기에 저는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 정거장 쪽으로 걸어가 보니 여러 중국 택시들이 줄 서 있더군요. 그중 맨 앞에 택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저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봤고 저는 제가 가야 할 호텔 이름과 지역을 말해줬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이 그쪽이라서 마지막 운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을 싸게 해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미국과 한국을 다니며 돈을 꽤나 많이 쓴 상태였던 저는 한 푼이라도 아껴볼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어서 행운이라 생각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택시 기사의 차에 탔습니다. 한 30분 정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운행하고 저는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기사에게 요금을 물어봤어요. 500위안입니다. 네? 보통 150위안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아까 톨게이트도 지나왔잖아요. 보통 공항에서 여기까지는 600위안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깎아주는 거예요. 제가 택시 요금에 대해서 계속하여 추궁하자 그 택시 기사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었죠. 여행 첫날부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500위안을 주고 나오긴 했지만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세계 어디를 가나 바가지 요금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알아보고 돈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중국에 도착한 시간이 늦었기에 한국에서 사왔던 컵라면을 먹고 호텔 방 안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호텔을 나섰는데요. 역시 중국답게 길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어디를 가나 시끄러운 소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길을 다니면서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을 크게 하면 목이 아프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생각이었죠. 오히려 중국인들을 걱정하는 꼴이었으니 말이에요. 미리 알아봐 둔 식당에 저는 도착했고 이미 식당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아침을 잘 챙겨 먹는 문화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저는 메뉴판을 보게 되었는데요.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저는 딤섬 몇 가지와 마실거리를 주문했고 곧 음식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아마 중국을 모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봤으면 싸움이 났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도 저는 이미 중국인들의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식사하게 되었죠.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도 번화가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흔하긴 하지만 시끄럽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화이트 노이즈처럼 듣기 좋은 소음이었어요. 그렇게 첫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저는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카운터에 갔습니다. 제가 메뉴를 시키기 전에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했던 금액은 100위안 정도였는데 식당의 직원은 300위안이 나왔다며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심지어 그 직원은 제가 서양에서 오고 중국어를 잘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여 중국어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그 직원은 메뉴판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먹은 딤섬은 접시당 가격이 아닌 딤섬 하나당 가격이던 것이었죠. 한 접시에 3개의 딤섬을 3접시를 시켰으니 100위안 정도가 나와야 하는 게 맞는데 메뉴판 하단에는 작은 글씨에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즉, 한 접시에 100위안이란 얘기였죠.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당연히 메뉴 옆에다가 써놔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손짓과 발짓 그리고 쉬운 영어까지 써가며 계산을 안내해주는 직원에게 항의했어요. 같은 아시아 나라인 한국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하지만 그 직원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는데요. 네가 감히 뭔데 한국 따위를 중국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 대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잘 못하는 영어로 저에게 말을 했어도 곧잘 알아듣겠더라고요. 어이없게도 영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하지 않은 거였죠. 저는 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거기 서 있어봤자 싸움만 날 건 뻔한 일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300위안을 꺼내 들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바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더군요. 가게를 나오고 나서 저는 중국에 대해 오만 가지 정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사기를 2번이나 당하고 또한 거리를 걷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저희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남은 열흘을 중국에서 보내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들더군요.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한국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없어야 할 일들이 여기 중국에서는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한국에 있었던 열흘 동안은 그 누구도 저에게 사기치려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외국에서 온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너무나도 비교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중국에서 여행하게 되면 언제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면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아시아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티켓을 구매하고 저는 당일 오후 비행기로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살 것 같더군요. 인천공항에도 역시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끄럽다는 느낌은 조금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머물렀던 호텔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공항버스 안에서도 다시 서울의 야경을 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기 전에 여행했던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 중국에서 써야 했던 여행 자금을 한국에서 쓰게 되었어요. 당연히 한국은 바가지 요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지출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안전하고 조용했기에 스트레스가 없던 건 보너스였죠. 내일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나고 가서 너무나 행복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독일에서 온마리 씨의 사연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한국을 다른 아시아와 비교하는 모습은 사실 자존심이 상할 문제라고 생각이 될 만큼 한국인의 모습은 선진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리 씨도 고국인 독일로 무사히 돌아가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며 살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